자, HS 품목분류표입니다. 이 HS 협약의 부속서라고 하는 HS 품목분류표를 볼 텐데요. 이 품목분류표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자, 통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의 용어, 그 다음에 소호의 용어. 이 친구들이 제일로 중요한 법적인 그 품목분류상의 기준이 됩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 친구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교재를 보시면 HS 품목분류표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HS Harmonized System이라고 하는 품목분류표라고 하는 친구는 자, 통식, 그 다음에 호의 용어, 소호의 용어, 그러니까 호의 번호, 소호의 번호,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규정. 자, 주규정이라고 하는 건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 이 주규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주로 불리냐, 류주로 불리냐, 소호주로 불리냐,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통칙이 뭔지, 호의 용어가 뭔지, 소호의 용어가 뭔지, 주규정이 뭔지, 이거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7류는 유보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 이제 한 땀 한 땀 살펴보기 전에 일단 통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뒷부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스킵하기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3대 구성 요소 통칙하고 주규정하고 그 다음에 호의 용어, 소호의 용어. 그래서 호의 용어하고 소호의 용어는 우리가 뭔지 벌써 살펴봤죠. 8471에는 자동 자료 처리 기계라고 하는 호의 용어. 이게 8471이 호의 번호 혹은 호라고 부르기도 하고 847130이라고 했었을 때는 자동 자료 처리 기계 중에서 지금 휴대용 노트북이죠. 노트북. 자, 이러한 소호의 용어, 소호의 번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규정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이제 주규정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주규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주, 그 다음에 류주, 그 다음에 소호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이제 한 땀 한 땀 보는 게 이제 진짜 우리의 공부가 되는 셈이죠. 자, 품목분류표의 뭐 특징이라고 해서 뭐 자연과학적, 그 다음에 경영학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국제적인 뭐 공통 표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상 국제 통일에 지금 상품 분류표를 활용하고 있다. 뭐 좋은 말들은 뭐 다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뭐 나쁜 말들 들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 첫 번째 품목분류표의 코드 구성이라고 해서 부, 제가 아까 섹션이라고 했죠. 1부에서부터 21부까지가 있다. 류, 1류에서부터 97류까지가 있다. 근데 77류는 유보되어 있다. 자, 호, 이거는 4단 2, HS 코드 4단 2, 4자리를 의미를 하고 자, 소호라고 했었을 때는 6자리까지를 이야기를 한다. HS 코드 6자리까지. 자, 부는 일반적으로 산업의 유형을 따른다. 그 다음에 부의 표제는 생산품, 그 다음에 제품별 대표로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중분류인 류, 그러니까 부가 대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 지금 대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큰 덩어리니까 대분류. 그 다음에 부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였었어요? 류였죠. 류. 그래서 지금 아까 16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류, 그 다음에 85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1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류에서부터 5류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가 대분류라고 했었을 때는 류가 중분류라고 할 수가 있고 류 같은 경우에는 2단위까지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는 류 같은 경우에는 2단위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분류라고 했었을 때는 호, 그래서 4단위. 그 다음에 세분류라고 했었을 때는 소호 6단위.
자, 그래서 소호 아래 7단위 이상은 자국 실정에 따라서 세세 분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 우리나라 같은 게 10자리까지 씁니다. 10자리. 자, 그래서 10자리까지 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자, 여기 HS 품목 분류표의 코드 번호 구성 밑에 여러분들 그 구성 체계 보이시죠? 자, 16부. 자, 대분류입니다. 부의 표제. 16부에는 기계류, 전기기기 얘네들의 부분품. 원래는 부의 표제가 더 길어요. 자, 16부 안에는 제가 84류가 있고 85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85류입니다. 중분류예요. 자, 85류의 표제는 지금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기기기의 부분품 또 길어요. 근데 전기기기라고 하는 것도 뭐 어마무시하게 그 스펙트럼이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85류 안에서 4자리 숫자를 보니까 8510이라고 되어 있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호의 용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8510에 보면 면도기, 이발기, 모발 제거기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전동 면도기, 그 다음에 전동 이발기기, 우리가 바리깡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전동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면도기, 이발기, 모발 제거기 이런 것들이 8510 쪽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세분류라고 해서 소호의 용어까지 우리가 보면 6자리까지가 분류가 되죠. 851010에는 면도기, 851020에는 이발기, 851030에는 모발 제거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자리까지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거고, 지금 제일 끝에 세세 분류라고 해서 우리나라 HSK 같은 경우에는 851091 빵빵빵이라고 하는 10자리를 쓰고 있더라.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우리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들도 뭐 옛날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 그 무시하기는 조금 어렵죠. 가끔씩 나와요. 요 친구들도. 자, HS 협약 체약 당사국의 HS 품목 분류표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HS 협약의 체약 당사국이에요. 가입국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같이 쓰고 있는 이 HS 품목 분류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체약 당사국은 HS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체약 당사국은 HS 협약 발효일부터 자, 각국의 관세율표, 그 다음에 통계 품목 분류표를 자, 전 세계가 같이 쓰는 지금 HS 품목 분류표와 일치시켜라. 당연하죠. 자,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체약 당사국으로서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전 세계가 같이 쓰는 이 장단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같이 춤을 춰야 되니까. 우리만 혼자 막 깽가리 치고 이러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S 품목 분류표의 호, 소호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없이 그들과 관련된 코드 번호와 함께 사용된다. 그러니까 6자리까지는 사실은 건드리기가 힘든 거죠. 자, 그러면 HS 해석에 관한 통칙, 그 다음에 주규정, 그 다음에 부, 류, 호, 소호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 금지. 결국에 뭐냐면 HS 코드 6자리까지 분류하기 위한 이 분류 기준들은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건들지 마. 그 다음에 네 번째, HS 번호 순서 준수해라. 자, HS 번호도 특히나 우리가 6자리까지는 우리가 뒤죽박죽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수출입 무역 통계의 공개. 자, 6자리까지는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이라. 자, 그렇지만 6자리 넘어서 7번째 자리부터는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고, 공개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자발적이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상업적인 비밀,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HS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문맥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7단위 초과하는 품목번호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HSK 10자리를 쓰게 된다. 자, 그런데 세상이 변하듯이 HS 코드, 품목분류표도 정해놓는다라고 해서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품은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새로운 물품이죠.
혹은 요즘에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으로 작동하는 그 세상은 점점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단 말이야. 흔히 말해서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으로 굴러가는 차들이 점점 힘을 못 쓰는 구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기차의 세상을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넥소 같은 그 차는 수소차라고 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자, 이 HS 품목분류표, HS 코드의 세상도 지금 새로운 물품에 맞춰서 변해야 되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HS 품목분류표라고 하는 이놈의 기준은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인데, 아니 물품이 변하면 이 분류 체계도 당연히 그에 맞게 자 변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변할 때, 개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신상품 출현이나 혹은 무역 패턴의 변화 등으로 현행 품목 분류표로 HS 품목 분류표로 수용이 안 될 시, 품목 분류가 안 될 시, 자, 국제 교역량, 그 다음에 상관행 등을 반영해서 HS 품목 분류표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느뇨?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5년에. 17년에 한 번 했고요. 이제 22년도에 개정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제발 빨리 올해 안에 합격하세요. 네, 그래서 또 개정의 폭이 되게 커요. 2022년도에 개정될 때 개정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합격해서 빨리 문 닫고 탈출하시는 게 제일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개정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개정하느냐? 각국에서 서로 의견을 개진한다. 그 다음에 HS 품목분류위원회를 거친다. 그 다음에 HS 검토 소위원회를 또 거친다. 그 다음에 관세협력 이사회의 승인이 이제 확정이 되면 최악 당사국한테 개정하세요 라고 이제 뿌려줍니다. 그러면 HS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개정이 확정되어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뭐 이 HS 품목분류표의 개정이 이제 순서인데 요게 안 나온 지가 좀 되긴 했습니다. 좀 올드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아예 우리가 생깔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봐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 자, 뭐 개정의 주요 내용도 있긴 한데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HS 해설서, 그 다음에 HS 품목분류 의견서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는 사실은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라고 하는 게 내가 참고하고 싶으면 참고하는 거고 참고하기 싫으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지금 참고사항인데 지금 밑에 보시면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시라고 해서 자, 지금 이 두 개의 기준들은 관세청장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의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두 개도 우리가 사실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사실 공부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같은 이제 프로들, 업자들, 저는 이제 관사니까 업자들이 쓰는 품목분류상의 이제 참고사항, 이제 기준, 법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분류 기준들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실제 무역 업무를 보실 때는 이 두 개를 참고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뭐 시험 목적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프로페셔널 그 무역 업무의 담당자가 되시면 이 두 개의 영역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요거 두 개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보면 이거는 참고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